네, 오늘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대학 중 한 계열인 HASS, 하스 내 새 학부 ASD, TAD, ISSD 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TV MC 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짧게 왼쪽 수현 씨부터 자기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노아트 학부 13학번 창의기술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사회과학부에서 사회적 리더십을 전공하고 있는 1호학번 김민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학부 16학번 조소희안입니다. 지금 각자 학부를 얘기하셨는데 그게 다 ASD, ISSD, TAD를 뜻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학부가 좀 딱 봐도 복잡한 것 같은데 도대체 계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자, 일단 UIC 언더우드 국제대학 안에는 3개의 계열이 있는데요. 그 안에 언더우드 계열, 그리고 하스 계열, 그리고 ISED 계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하스 계열 안에는 크게 3가지 학부가 있는데요. 바로 테크노아트 학부, ISSD 학부, 그리고 아시아 학부가 있습니다. 아직도 좀 복잡한데 대학, 계열, 학부, 학과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은 세 분은 계열까지 같으신 거죠? 계열까지 네. 같으시고 학부부터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과도 다 다르신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 세 분이 각각 자신의 학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학부 내 학과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테크노 아트 학부 소속이고요. 이걸 한글로 바꾸면 테크노, 기술, 그리고 아트, 예술을 융합적으로 배우는 그런 학부입니다.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기술과 예술 모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융합적인 인재를 만들고자 탄생하게 된 학부인데요. 이 안에는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 문화 디자인 경영학과, 그리고 창의 기술 경영학과 이렇게 3가지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우선 IID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에서는 학생들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로 하여금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할지를 공부하는 학과고요. 문화 디자인 경영은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창의 기술 경영학과는 쉽게 생각을 하면 IT 회사 또는 IT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네, I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스라는 융합인문사회 계열 안에서도 융합사회과학부를 맡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사회과학에 기반을 두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총 4개의 학과가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리더십 JCL, 그리고 계량위험관리라는 QRM, 그리고 지속개발협력 SDC,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이라는 STP 학과가 총 4가지가 같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JCL에서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나 외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까지 두루두루 배우고 있고요. QRM 같은 경우에는 경제 또는 통계학과를 같이 융합해서 배우고 있어요. STC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지 이런 문제를 같이 융합해서 공부하고 있고, STP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과 행정이라는 분야를 융합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시아학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학 하나의 단일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이제 아시아의 문학과 철학,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전차적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아시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중국, 일본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학과 학생들이 모두 중국어나 일본어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본인들 각자 어떤 입시 방법을 통해서 진학을 하게 됐는지 수현 씨부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하스 계열이 생기기 전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TAD 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끼리 경쟁을 했고 저희는 수시 지원밖에 없어서 학생부와 면접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영어를 기반으로 다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1차는 서류 100%, 그리고 2차는 서류 70에 면접 30%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입학 사정만 전형이다 보니까 내신 관리도 좀 많이 필요했고,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기도 했고, 이제 추천서 받기에도 좀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수현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내고 20명을 선발하는 그 아시아
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계열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고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3년 내내 뭐 내신 관리를 일단 가장 최우선시 하면서 교내 다양한 영어 대회를 되게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 분 모두 다 자신의 과가 수시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재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영어 특기자 전형이니까 네. 면접 같은 것도 구두로 영어로 봐야 하나요? 하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논술형 문제는 한국어로 대답을 하고 인성 평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만 이제 영어로 말을 하면 돼요. 이번에는 소연 씨부터 각 자기 과의 졸업 후 진로를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희 아시아학부는 굉장히 아시아의 전반적인 다양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관심 분야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국제연구소나 국제기구에서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관계나 외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로스쿨에 진학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고전 문학이나 역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외국계 기업에 취업에 관심이 많고 아니면 정말로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아예 해외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주 씨도? 네, 저희 하스 계열 중에서도 ISSD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아직 졸업생 분들은 없으세요. 제가 선배님들하고 얘기하고 교수진들을 딱 보면 아무래도 로스쿨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계신데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환경보호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로스쿨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지만 미디어나 아니면 공공영역 뭐 행정 분야 이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수연 씨도 진로에 대해서. 네, 저희는 저희 테크노 아트 학부에서는요. 기술 그리고 예술 모두에 대한 이런 융합적인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좀 스타트업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타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 네이버나 구글 같은 IT 기업 쪽으로 이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마케팅 분야 쪽으로 많이 취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런 스타트업을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지. 저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에 몸을 담고 있는데요. 연고TV라는 굉장히 훌륭한 스타트업이죠. 네, 그 안에서 현재 크리에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많이 낯익었어요. 네. 학과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강의나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우선 저희 학과를 대표하는 수업은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전공이 있어요. 디자인, 문화, 그리고 기술 경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전공 학생들이 모여서 융합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프로토타이핑까지 하는 수업이에요. 이게 저희 졸업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1학년 때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인트로덕션만 들을 수 있어요. 인문 수업만. 인문 수업에서 제가 주로 많이 읽었던 거는 저스티스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자유로운 토론도 하고 여기 나오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도 해보는 수업도 있었고 실제로 에세이식으로 시험도 보는 그런 수업이 있었고요. 1, 2학년 때는 좀 그런 철학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한다면 2학년 후반에 들어오면 이제 정말 좀 전문화된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해가지고 국제환경법이라는 그런 좀 세분화된 수업도 많이 들어봐서 책도 많이 읽고 뭐 옛날에 협약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다루기도 했고 스스로 이제 모의 법정을 해보는 수업들도 많았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소연 씨는? 네, 저희 과 수업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강의는 바로 Introduction to Asian Studies인데요. 사실 이거는 아시아학 개론이라서 이제 모든 아시아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이긴 한데 처음부터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는 형식의 수업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이제 외우고 그러는 역사 수업이 아니라 다 같이 교수님과 직접 토의를 하고 뭐 자료를 읽고 분석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분 이렇게 또 자료도 가져와가지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4년 시즌 2부터는 구독자분들이 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스 HASS의 재외국민 해외고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어가 강한 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수현 씨부터. 네, 일단 UIC 전체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280명을 국내에서 뽑고 150명 정도를 해외에서 뽑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생각해보면 약 2대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학과마다 이제 그 세부 따로 티오가 정해져 있는 티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국 소속 고등학교에서 진학하신 분들 중에 네. 그냥 일반 고등학교하고 국제고나 외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주변 제 친구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해외고 그리고 국내 일반고 그리고 국내 특목고 이 학생들이 약 1대1대1 비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크게 다른 점 있나요? 다 비슷한 비율로 다양한 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요. 아시아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좀 국내고를 딱 처음부터 20명 뽑다 보니까 국내고 비율이 가장 높은 학과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해외고 출신 학생들도 하스 계열로 들어와서 선택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일반고 친구들이랑 특목고 친구들이 거의 1대1 정도의 그런 비율로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자기가 일반고라서 이런 과에 지원하기 꺼리는 학생들 꼭 그러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과 특성상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숙제나 발표,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를 요구하나요? 아무래도 해외고 이런 친구들도 많고 국내고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영어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 수준이 잘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 숙제나 과제, 발표를 할 때도 영어 수준이 높다면 이득이 있다는 점은 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막 겁먹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영어 실력이 막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막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일부러 더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낭만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책을 보면요 실제로 죄다 영어입니다. 심지어 소연 씨는 이름도 영어로 쓰셨어요. 저는 이름 영어로 쓰진 않거든요. 보면은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이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자기가 좀 영어를 못하는데 진학하면은 많이 뒤처질까 그런 쪽에 포커스가 된 질문일 것 같아요. 일단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쓸 수 있고 면접을 영어로 볼 수 있다면 충분히 와도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뭐 미국이나 영국인처럼 그런 발음, 억양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교수님과 토론하는 그런 소규모 토의식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영어로 말하고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을 이제 말하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은 연세대학교가 5명이 좀 있잖아요. 그 고대 학생들이 뭐 1년 동안 유배를 간다 이런 헛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국제대학은 4년 동안 송도에 있어야 한다 이런 소문이 좀 있는데 진짜 4년 동안 송도에 강제로 있어야 하는 건지? 일단은 절대 4년 내내 송도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시간표 짜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제사항은 절대 아니에요.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모두 다 송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곳 연세대학교에서도 수업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교양 수업을 듣고 내지는 한국어 일반 교양 수업도 신촌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기 전에 꼭 들어야 되는 수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송도에 가서 듣는 일이 생기겠죠. 네, 어쨌든 하스라고 해서 꼭 4년 동안 송도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인식은 갖지 않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너무나 양질의 국제대학 또 하스 계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갔는데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파이팅의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하스 계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학부 그리고 다양한 전공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내신은 돼야지, 이 정도 생활기록부는 돼야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서류에서 안 될 줄 알았어요. 내신이 별로 안 좋아서. 하지만 제가 굉장히 하고 싶어 했던 공부고 원하던 학과인 만큼 소신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희망을 하신다면 용기를 갖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 전공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민주 씨. 아무래도 하스 같은 경우가 신설된 학부이기도 하고 그런 계열이기도 하고 그만큼 기회도 많은 그런 분야이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도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옛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외국 캠퍼스 라이프 이런 거에 굉장히 로망이 많았던 학생이었는데
이곳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진학해서 한국 대학교만의 캠퍼스 라이프도 충분히 즐겁게 즐기면서 또 외국 대학교에 온 것 같이 막 교수님과 토론하고 이러한 느낌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글로벌한 학문 또 글로벌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께 정말 꼭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끝으로 제가 연고TV를 굉장히 애청하는 구독자 중 한 명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저희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소개하는 좋은 영상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이번 4년 하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